반갑습니다. 오연진 선생님입니다. 자, 쌤이랑 같이 이번 시간은요, 모의고사 영어 독해 팁 강의. 오늘은 챕터 6의 제목 추론을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들아, 제목 추론.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우리가 요지도 했고, 제목도 했고, 주제도 했고, 그리고 글쓴이의 주장도 봤는데요. 어찌 보면 제일 좀 어려울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일단 선지가 영어로 되어져 있고요. 주제문과 조금 차이점이 있다고 하면 그 차이점을 쌤이 지금 바로 알려드릴게요. 자, 제목 파악하기. 사실 주제문이나 제목 찾기나 다 똑같습니다. 하고자 하는 말이 뭐냐면 글의 긴 내용 중에 중심 내용을 잘 표현한 것을 골라봐라 라는 말인데, 주제는 정말 그래서 하는 말이 뭐야? 하고자 하는 말이 뭐지? 를 묻는 거라면, 자, 주제와 내용은 같은데 제목은 표현을 조금 달리한 겁니다. 그래서 주제의 내용을 일부 포함하여서 글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방식이죠.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글을 읽었을 때 눈에 딱 들어왔다. 그래서 그게 바로 정답으로 꽂힐 때는 대부분 주제문일 거고요. 근데 그 내용에서 조금 더 나아가서 그 내용과 더불어 다른 내용으로 표현을 한다. 그럼 그게 제목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자, 무슨 말인지 우리가 이따가 문제를 풀면서 확인을 할 건데요. 자, 일단 중요한 건요. 이 글을 볼 때 도입, 중반, 후반부를 좀 나눠서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도입부는 말하는 바를 글의 앞부분에서 개괄적으로 제시를 한다 라고 하면 그 후에 보충 설명한다고 적혀져 있죠. 그럼 요게 한번 볼게요. 자, 이렇게. 자, 여기가 도입부. 그리고 여기가 중반부, 여기가 후반부예요. 그러면 말하는 바를 앞에다 얘기할 수 있어요. 주제문 쪽이 여기서 나와요. 그럼 이제 그 뒷내용은 뭘로 흘러갈까요? 이 주제문과 관련된 얘기로 흘러가겠죠. 그쵸? 그러니까 뭐 일화가 들어갈 수도 있고, 아니면 이 내용에 대한 보충 설명이 들어갈 수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해서 다 끝나면 이대로 끝나거나 아니면 한 번 더 정리를 해주면서 끝날 수도 있겠죠. 그럼 이렇게 되면 좀 쉬운 문제가 됩니다. 앞뒤가 다 나오니까. 그쵸? 자, 아니면 여기 있는 거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중반부에 제목 문제가 나온다라고 하면 앞부분에 주제와 관련된 도입 문장이나 일화 등을 소개한다. 그러니까 요게 요 앞으로 간 겁니다. 그렇죠? 얘가 앞으로 갔어. 그럼 얘는 당연히 어떻게? 뒤로 가야죠. 그러다 보니까 보충 설명하는 그냥 즉 세부적인 사항과 그리고 어떤 일화 등이 나온다. 나오고 나면 이걸 언제까지 계속 씁니까? 이거에 대한 이 핵심 내용을, 얘네가 담은 핵심 내용을 여기다 설명을 하겠죠. 그럼 여러분 여기서 어떻게 해요? 중후반부부터 중요한 겁니다. 중후반부터. 됐습니까? 그리고 이 글을 한 번에 정리해야 되기 때문에 그 정리하는 문장은 사실 중반부에 딱 이걸 끝나고 이 보충하는 말과 일화가 끝나고 난 다음 문장이 중요하겠죠. 자, 후반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요? 세부사항을 먼저 제시한대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적어볼까요? 자, 여기다가 A, B, C 특징을 막 적습니다. 뭐에 어려운 점 A, B, C를 적고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마지막 부분에서 요약 및 정리를 해주면서 끝날 수 있죠. 됐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제목 문제도 마찬가지고 다른 뭐 주제 문제도 마찬가지인데 지엽적인 부분, 즉 뭐예요? 너무 구체적인 거. 예를 들면은 결국 하고자 하는 말은 A, B, C 다 합쳐서 해야 되는 말인데 아니면 A, B, C를 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를 하고 싶은데 그냥 A에 하나 꽂혀가지고 A가 들어가 있는 것을 정답으로 고르면 안 되겠고요. 그 외에 너무 광범위한 선택지도 또 안 됩니다. 그러니까 포괄은 해야 되는데 포괄함 없이 그냥 핵심 단어 하나만 뽑고서 그 단어와 연관되어 있으나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그 주제와는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는 그런 광범위한 선택지는 고르면 안 되겠죠. 그럼 얘들아 같이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여기 보시면 쌤이 얘기했던 대로 글의 전개 구조를 파악하는 게 진짜 중요해요. 이거는 모든 문장을 읽을 때 마찬가지예요. 우리 친구들이 그냥 해석을 위주로 하는데 해석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글쓴이라면 내가 중요한 문장을 어디다 담을까? 라는 걸 먼저 생각하고 들어간단 말이야. 너희들이 레포트를 쓸 거예요. 수행평가를, 보고서를 만들 거예요. 그 보고서에 양식이라는 것도 있고, 그렇죠? 아니면 내가 직접 써도 상관이 없는데 내가 직접 만드는 그 양식에는 중요한 부분을 계속 나열하는 게 아니라 어디다가 나열할지를 먼저 생각하고 들어가죠. 그러면 이 글을 쓴 사람도 마찬가지일 거란 말이지. 그래서 논리 구조, 이 전개 구조를 어떻게 흘러가느냐. 혹시 초반에 났나?
중반에 났나? 후반에 났나? 쌤이 방금 얘기해줬던 거 확인해 주시면 되겠고요. 어렵게 나오면 접속사가 잘 없을 때도 있어요. 그럼 이런 문제는 어떻게? 출제 경향이 요즘 높아지고 있다는 것도 확인해 주시면 좋아요. 그러니까 접속사가 없으면 우리 친구들 또 그냥 글 흐르는 대로 해석만 하고 넘어가시는데, 그럼 어떻게? 그럴 때 전개 구조를 좀 정확하게 파악해 놓으시면 접속사가 없어도 조금 더 빠르게 구조 파악이 가능하겠죠. 자, 밑에 있는 거 보시면요. 자, 점점 어려워지는 것들을 쌤이 매력적인 오답 아닌 좀 많이 헷갈릴 수 있는 부분들을 소개해 준다면, 본문 내에 반복되어져 있는 어휘를 그대로 쓰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유의어 등 다양한 방법으로 표현합니다. 자, 중요하다라는 말을 처음에 important로 썼다라고 하면 이제 뒤에는 어떻게 써요? Don't forget, 뭐 잊지 말아라. 아니면 필수적이다. 뭐 이런 단어로 바꿔 쓴다는 거죠. 되셨습니까? 자, 밑에 보시면 글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 무엇인지 한글로. 이거는 쌤이 우리 친구들이 제목 문제 푸는 걸 어려워할 수 있어서 쌤이 연습을 하라고 둔 건데요. 중요한, 내가 이 문장을 읽었어. 근데 여기서 내가 봤을 때 이게 중요한 것 같아. 이 내용을 말하고 싶은 것 같아. 라고 하는 걸 한글로 적어보는 겁니다. 근데 처음에 한글로 다 적으라고 하면 한 문장을 만들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일단 핵심 단어를 넣어서 낱말 하나만 넣던가, 아니면 낱말을 이제 더해서 9까지 만들던가, 그러면서 조금 더 길어져서 한 문장으로 만들어보는 그런 연습을 해보시는 거 되게 도움이 됩니다. 요즘 얘들아, 선생님 저는요 독해력이 좀 부족해요. 위에 있는 내용이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해석은 되는데, 한 문장씩 해석은 되는데 이걸 합치면 정답을 못 고르겠어요 하는 친구들이 요런 연습하시면 참 좋을 거예요. 자, 그리고 정답 선지는요, 핵심어를 일단 넣죠. 근데 이걸 또 유의어로 넣을 수도 있다. 그리고 다이어로 표현해서 뭐 의문형도 만들 수 있고요. 명령문도 만들 수 있고요. 함축된 표현, 즉 비유하는 말로도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먼저 정확하게 주제문을 내가 캐치하고 있어야 그걸 조금 변형시키는 제목 문제도 영어로 되어져 있는 선지를 맞출 수가 있는 겁니다. 아셨죠? 자, 그럼 얘들아, 여기서 우리가 또 접속사 안 나오진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접속사 나오는 부분은 요 부분 쌤이 얘기했던 거 지난번 우리 4강을 보면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역접대조 인과, 역접대조는 언제 나온다? 중후반쯤에 많이 나오는 문제가 되겠고, 그리고 여기 있는 이 부분은 뭐예요? 정리하는 문장이라고 봐주시면 되는데 대부분 끝쪽에 많이 나오고, 자, 여기 있는 건 뭐예요? 글쓴이의 주장, 그죠? 글쓴이의 생각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필요하다라고 보여지는 단어들, 이런 조동사 해야 한다라는 시리즈라던가, 아니면 정말 필요하다, 중요하다라고 하는 이런 형용사 표현들도 같이 알아주시면 좋죠. 자, 그럼 우리가 한번 요거 해볼게요. 자, 주제와 제목을 비교하는 문제 전혀 안 나오는데, 근데 우리가 주제문도 배웠고 제목 문제도 배웠으니까 그럼 조금의 차이가 뭐냐라고 하면, 주제 문장을 보면 긴 일부 지문을 쌤이 이렇게 주제문을 만든 겁니다. 자, 보시면 이유예요. 어떤 이유? 세대 차이의 이유는 부족입니다. 노력의 부족이에요. 자, 뭐 하려는? 다른 세대를 이해하려고 하는 양쪽의 이해의 부족입니다. 라고 해서 이 주제 문장을 적은 겁니다. 주제문은. 그럼 주제는 조금 더 짧게. 어떻게 해요? 요것만 적으시면 되겠죠. 세대 차이의 이유.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고요. 이게 주제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 주제문은 위에 있는 이 지문 속에서 쉽게 찾을 수가 있으실 텐데요. 그럼 제목을 한번 볼게요. 제목은 뭐가 들어가야 돼요? 핵심 단어가 들어가죠. 근데 그거를 조금 더 추가해서 어떻게 표현하느냐,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정말 쉬우면 이렇게 똑같이 표현합니다. 그럼 이건 뭐예요? 주제와 제목이 결국 같이 푸는 거죠. The reason for the generation gap, 이렇게 쓸 수 있는데 이렇게 나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무엇이 세대 차이를 야기하는가? 무엇이 세대 차이를 야기해요? 요게 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목을 하면 우리가 그 대답을 넣을 수가 있죠. 그럼 이건 뭐예요? 의문문으로 물어본 제목 문제가 됩니다. 그렇죠? 근데 잘못된 제목이라고 하면 얘는 뭐예요? 다른 세대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는 부족, 이해의 부족이라고 하는데, 얘는 세대 차이가 들어가 있는 내용이 아니에요. 세대 차이를 위해서 나온 답의 일부잖아요. 얘는 좀 너무 지엽적이라서 얘를 선택하시면 안 돼요.
또 그냥 단순히 세대 차이라고 하면 너무 포괄적입니다. 그것보다는 이 내용 안에서 세대 차이가 왜 생겨났느냐라고 하는 이유까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얘는 너무 포괄적이라서 안 된다. 이해되시나요? 조금의 주제와 제목 차이가 이렇게 흘러간다는 걸.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주제문이 조금 더 쉬울 수 있고 뭐 어려울 수도 있지만 제목 문제가 어려운 이유는 요래서 어렵구나 라고 이해하시고요. 그럼 쌤이랑 같이 실제로 핵심 단어를 좀 찾아보면서 과연 그 핵심 단어를 표현하는 그 제목 문제의 보기들이 과연 어떻게 나왔는지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기출문제로 적용하게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들 여기 보시면요. 2021년 3월 학병 24번을 토대로 우리가 연습을 한번 해볼 건데 글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우리 친구들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읽으시는 게 아니라 첫 번째 문장부터 명령문이네? 요거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죠. 자, 첫 번째 시작은 명령문으로 들어갑니다. 잠시 동안, for a moment, 잠시 동안 think about, 생각해보세요. 무언가를. 어떤 무언가? 너가 샀던 거. 근데 너가 샀던 건데 그게 뭐냐면 또 never end up VING. end up VING는 결국 VING 하던데요. 결국에 사용하지 않았던 너가 샀던 물건. 그거 한번 생각해봐. 여러분 생각 한번 해보세요. 샀어. 이거 너무 예뻐서 샀는데 안 쓰는 거. 자, an item of clothing you never end up wearing a book. 자, 여러분 이런 거 다 보이시면 질문이 나오죠. 질문 속에서 이런 거 뭐예요? 옷이야? 너가 전혀 입지 않았던 옷? 너가 전혀 읽지 않았던 책? 쌤 책은 약간 그런 거 있어. 책에 욕심이 있어가지고 와 이쁘다. 와 나 이거 읽고 싶어 하고 샀는데 생각보다 그 책을 많이 안 보게 될 때가 있긴 하거든요. 자, 요런 거. 또 여기 보시면 어떻게 전자기기? 그죠? 요런 것들 다 뭐예요? 예시가 되겠구나. 명령문으로 먼저 물어본 겁니다. 너가 사용하지 않는, 너가 샀지만 사용하지 않는 물건. 너가 샀으나 사용하지 않은 물건. 그거에 대해서 생각해 보라고 하죠. 명령문은 일단 중요한데 생각하라고 했을 때 뭐를 생각해 보냐라고 해서 여기 있는 부분이 중요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그거에 대한 뭐가 뜬 거예요, 지금? 그거에 따른 예시가 나온 거죠. 그 예시가 막 옷이 되고 책이 되고 막 전자기기가 되고 이랬던 겁니다. 됐나요? 자, 근데 여기 보니까 대절이라고 추정된답니다. 자, 요렇게 대절이 뭐라고 되어져 있는지 하고 봤더니 여기까지 묶입니다. 여기가 아니죠? 자, 여기 보시면 지울게요. 여기부터 여기까지 끝까지 묶으시면 되는데요. 이걸 막 다 하나하나 꼼꼼하게 해석하실 필요는 없고 그냥 호주인들이 홀로 쓰는데 평균적으로 쓰는 금액이에요. 평균적으로 이만큼의 돈을 쓴답니다. 호주 금액으로. 매년. 어디에? 이 물건에. 굿즈하니까 물건이죠. 어떤 물건? 그들이 사용하지 않는 물건. 그들이 사용하지 않는 물건에 돈을 이만큼이나 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럼 여러분 여기서 봤을 때 all the things we buy. 자, 이렇게 묶으시면 우리가 샀어요. 그리고 나서 그냥 단순히 어떻게 그곳에 먼지를 쌓아둔 채로 두고 있는 그 모든 물건이 결국 뭐예요? are waste. 쓸모없는 물건. 쓰레기가 되는 거죠. 쓰레기죠. 그럼 뭐예요? 낭비입니다. 돈 낭비, 시간 낭비, 또 어떤 면에서는 되게 퓨어하니까 순진한 이런 뜻인데요. 전혀 사용하지 않았으니까 퓨어한 쓸모없는 물건이라는 의미에서의 또 낭비가 되는 거죠. 결국 뭐예요? 이런 것들이 결국 다 낭비구나. 이렇게 파악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 있는 이 author, 한 저자, 여기 있는 클리브 해밀턴이라고 하는 사람의 말에 의하면 자, 차이점, 무슨 차이점? 우리가 사는 물건과 우리가 사용하는 물건의 차이점은 뭐예요? 낭비이다. 쓰느냐 안 쓰느냐 요 차이다 라고 하면서 끝나는 거죠. 자, 그럼 얘들아 우리가 정답을 골라볼 건데요. 중요한 건 뭡니까? 너가 사용하지 않는 물건, 그 물건은 낭비다 라고 했던 부분을 우리가 초점을 맞춘다면 자, 여기 보시면 바로 나와요. 너가 사는 것이 낭비입니다. 만약에 너가 사용하지 않는다면 바로 정답 나왔죠? 5번 이렇게 선택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우리 다른 문제도 한번 풀어볼까요? 자, 이번에는요. 2021년 11월 학평 23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현대 시대에는 여러분 이거 볼 때 그냥 현대에는
하고 그냥 넘어가실 거예요. 근데 쌤은 현대가 딱 나오자마자 뭐야? 현대가 나왔으니까 굳이 오늘날이 현대인데 현대라고 한 번 더 콕 집어 말한다는 건 과거랑 비교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듭니다. 쌤이 이런 사고를 할 때 우리 친구들도 이런 사고를 한번 좀 생각해 보시면 좋아요. 근데 현대랑 과거랑 얘기할 때 당연히 현대가 더 중요시 되는 가능성이 크죠? 지금이 중요하니까. 그럼 가봅시다. 자, 현대의 사회가요, 더 역동적이죠. 그쵸? 현대는 사회가 역동적입니다. 역동적. 사회적인 이동성이 증가했죠. 그리고 사람들이요, 여기 보면 exercise a higher degree of choice regarding. 자, 예를 들면 요런 것들에 있어서 선택의 정도가 행사하기, 여기서는 이걸 운동하다가 아니라 이 선택을 행사하기 시작했다. 이런 선택을 하기 시작했다라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현대, 우리 살아가고 있는 지금 우리를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우리가 선택이 점점 늘어나죠. 선택권이 늘어납니다. 자, 뭐에 관해서 예를 들면 profession, 직업이라던가 아니면 결혼이라던가 종교, 이런 거 다 자신의 선택이죠. 자, 그럼 여러분, 사회가 역동적이 되면서 선택권이 어떻게 해요? 다양해졌다. 선택권의 증가가 생겼죠. 예를 들면 결혼, 직업, 종교 같은 거. 오케이, 여기까지 내가 이해를 했어. 자, 근데 이 앞문장이요, 제기하는 겁니다. 뭐를요? challenge를, 어려움을. 뭐에? 전통적인 역할, 사회의 전통적인 역할에 대한 어떤 도전을 제기하는 거다라고 할 때, 나왔습니다. 과거가 나왔죠. 그래서 지금 쌤이 얘기했던 대로 현대와 지금 과거를, 트래디셔널이 과거잖아요. 이 과거를 지금 비교하려고 하나 봐요. 됐어요? 그럼 가봅시다.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덜 분명하다고 합니다. 뭐가요? 자, 여기 보시면 대절이. 자, 사람은 뭐 해야 돼요? 자, commit to 명사 하면은 명사에 전념하다인데 역할에 전념을 해야 된답니다. 자, 어떤 역할인데요? 사람이 태어났을 때 얻는 역할. 내가 태어나서 받는 그 역할에 충실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그게 덜 분명한 거죠. 뭐 할 때? 대체가 could be realized. 자, 대체가 실현이 되어질 때. 여러분, 대체가 실현된다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되지, 그치? 대체라고 한다는 건 A만 있는 것이 아니라 B도 있고 C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선택권이 다양해져서 A가 꼭 아니어도 될 때는 굳이 내가 태어나서 얻었던 그 역할을 꼭 그거에만 전념할 필요는 없어진다라는 말이 되겠죠. 됐나요? 자, 그럼 가볼게요.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묶어. 자, 사람의 그 삶의 선택에 대한 통제력, 그죠? 내가 내 삶을 살면서 통제력이 증가를 하잖아요. 그 증가가 뭐예요? 가능할 뿐만 아니라 바람직한 겁니다. 바람직한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 정체성이 그러면 어떻게 돼? 문제가 생기죠. 여러분, 이거 딱 그거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현재의 나의 모습과 과거의 나는 다르니까 이 과거에 우리 할머니가 살아오셨을 때를 쌤은 살펴보면 쌤의 직업, 이 인강이라고 하는 아니면 강사라고 하는 직업을 쌤이 선택한 거거든요. 근데 우리 할머니는 직업에 대한 제한이 있었고요. 쌤은 결혼을 하고 싶다. 그럼 나는 어떤 남자든 내가 원하는 남자랑 결혼을 할 수가 있지만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시대 때는요. 그 부모님이 짝지어준 짝과 결혼을 해야 되는 경우가 많았죠. 그렇죠? 그리고 종교도 우리가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지만 옛날 같은 경우에는 어떤 국가라든가 뭐 지금도 뭐 물론 크게 다르진 않을 수 있지만 국가나 어떤 가족이라든가 이런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할머니와 나의 삶은 분명히 차이점이 큰데 그것 중에 제일 큰 건 뭐예요? 사회가 역동적이라서 선택권이 많아졌고 대체가 실현될 수가 있다라는 점인 거죠. 됐죠? 이렇게까지 우리가 해주시면 되겠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정체성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태어나서 갖고 있는 역할에 대해서 흔들리고 혼동이 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여기 뭐라고 나오냐면요. 더 이상은요. 이 ready-made 하면은 이 태어나서 만들어진 것이 더 이상 아니래요. 정체성은 이제 태어나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뭐예요? 발견되어지는 것이다. 나의 선택에 의해 발견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전통적인 역할의 정체성은 근데 뭐라고 규정되어진 사회에 의해서 규정되어져 있는 그런 전통적인 역할의 정체성은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뭐예요? 얘는 가면일 뿐이라는 겁니다. 사람들의 실제 자신의 뭐예요? 이
내부, 안에서 어딘가에서 발견되어지는 것에 이 발견되어져야 하는 그 사람들의 갖고 있는 가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끝나게 되죠. 그럼 보기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을 보시면요. 우리 현대사회가 무엇이 그렇게 경쟁하게끔 경쟁 얘기 안 했습니다. 그쵸? 자, 이건 당연히 안 되는 거고요. 자, 2번 같은 경우에 보면은 how, 어떻게. 현대사회 괜찮습니다. 좋죠, 그쵸? 현대사회가 우리를 끌었네요, 이끌었네요. 자, 뭐 하도록? 우리의 정체성을 발견하도록 어떻게 이끌었습니까? 라고 물어봤죠. 자, 여러분, 여기서 나왔던 얘기가 뭐예요? 정체성 얘기했잖아요. 그죠? 여기 이 부분. 정체성에 문제가 생긴다라고 하면서 정체성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죠? 끝까지. 그래서 여기 우리 정체성을 현대사회가 어떻게 발견할 수 있도록 했는가라고 질문하는 요거, 우리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할까요? 어떻게 우리가 정체성을 찾을 수 있었죠? 선택권이 많아졌잖아요. 그쵸? 대답을 할 수 있다면 정답 2번. 요렇게 선택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알았죠? 아, 문제를 이렇게 정답을 고를 때 요거 지금 이렇게 질문형으로 문제를 냈구나라는 것도 우리 친구들이 기억해 주시면 돼요. 이 질문은 단순히 해석하지 말고 해석에 끝내는 게 아니라 뒤에 대답까지 나오면 돼요. 근데 그 대답이 우리가 지금 배웠던 내용 중에 핵심 대답이면 됩니다. 자, 그럼 3번 같은 경우에는요, 사회적 가면. 여기 가면 나왔으니까 요거 맞지 않아요? 자, 여러분, 가면은 맞죠? 근데 여기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가면에서 뭐라고 했어? 사회에 의해서 규정되어져 있는 정통적인 역할의 정체성이 가면처럼 보이기 시작했는데, 근데 그 가면이 어떤 가면이에요? 자, 사람들의 진짜 자아가 어딘가 아래 내재되어져 있는 것이 발견되어져야 되는 그 사람들에게 부여되는 가면이다. 가면인 것처럼 보이기 시작했다가 되는 거니까. 자, 사회적 가면까지는 오케이. 근데 뒤에 보니까 뭔가 관계를 만들기 위한 수단으로서 쓰는 이런 말은 뭐 잘못됐죠. 그쵸? 사실 가면이 중심이 되는 것도 아니었고. 자, 4번 같은 경우에는 얘들아, 자, 우리의 사회적 역할이 더 많으면 많을수록, 자, 사회적 역할이라는 단어는 좋아요. 자, 근데 뒤에 보니까 우리의 선택권이 덜해진대요. 선택권도 괜찮지만 이렇게 중요한 단어 나왔지만 해석해보니까 주제와 전혀 연관성이 없죠. 이런 거 해석 안 하고 단어만 고르고 넘어가는 친구들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5번 같은 경우에는 얘들아, 이거는 이거 찍은 친구들의 생각이 많아서 그래. 내 생각이 너무 들어간 거다. 자, 보시면 증가시켜요. 자, 사회적인 이동성의 증가. 그 이동성의 증가, 사회가 막 이동하면서 그 증가가 우리를 뭐 하겠어? 더 평등한 사회로 이끌었다. 맞는 말 같잖아요. 그죠? 그치. 사회가 이동을 하면서 이동에 그 증가돼가지고 선택을 하는 것들이 많아지면서 그러니까 이제 할머니 때보다는 요즘 같은 세상이 조금 더 동등해지고 평등해졌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는 우리가 내 생각이 너무 많이 들어가 있다. 오히려 컴팩트하게 딱 맞게 정답으로 찍어야 되는 것은 우리 정체성과 그리고 여기 있는 현대적 사회. 요게 들어간 2번이 맞습니다. 자, 요거 많이들 틀렸을 텐데요. 우리 친구들 다시 한번 내가 틀리는 이유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보시면서 연습해 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쌤이랑은 다음 강의에서 만나 뵙도록 할게요. 안녕!